자, 이지트로닉스에 대해서 녹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신규주예요. 스코넥도 이제 같이 또 들여다볼 텐데, 이런 신규주의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돼요. 공시 내용 보시면은 여기 이제 투자 설명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목의 기준에서는 분기, 반기 뭐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투자 위험 요소라는 부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사업 내용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업 내용 부분은 2008년도에 설립돼서 전력 변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분야들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반적인 이제 제품을 양산해내는 그런 뭐 업체이다. 이런 기준점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먼저 보시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뭐 여러 재무에 관한 사항도 있고 있는데 투자 위험 요소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뭐 시장 성장성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 주관사들의 이제 뭐 자사의 전망치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 놓는데, 결론적으로 이 그 오토헨이 세 번의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이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하락,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의 강세,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상한가 뭐 이렇게.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 오토엔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이 처음 시작할 때 한 1,000억 수준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 종목도 이제 한 800만 주짜리 종목이거든요. 그 시초가가 이제 2만 3,450원이니까 800만 주 기준 잡으면 대략 2천억이 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저점이 1,800억 이하 수준까지 미끄러진 그런 흐름에서 출발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좀 기본적으로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장중에 상한가 같다고 해서 야, 이 끝내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규주기 때문에 신규주들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오토엔에서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다만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급격히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 오토엔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통 물량이 800만 주 수준, 44.84% 작지 않아요? 800만 주면 지금 3만 원으로 기준 잡아버리면 38에 죄송합니다. 790, 800만 주 중에서 이제 350만 주니까 1,000억 원의 유통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1,000억 원. 그럼 누군가가 한 2, 300억을 사버린다. 그럼 2, 300억을 사면 지분 신고를 해야 돼. 5% 사면 지분 신고해야 되잖아요. 5% 사면 얼마예요? 60억, 70억 사면은 지분 신고해야 돼요. 맞나요? 5%면은 잠깐만 10%면은 230억이고 5%면은 5, 20, 120억이네. 120억 사면은 5% 사면은 그러니까 40만 주 사면은 지분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유통 물량이 350만 주인데 나 혼자 40만 주를 사?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내일 또 거래를 터트리면서 내일 정리 싹 하고 다시 또 편입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3거래일 결제가 안 되고 결제되는 순간 이제 지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물량을 계속 뺑뺑이 돌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통정 거래가 될 수 있고 주가 조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준이 잡히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뭐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는 불법이다 하고 있는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액티브 펀드도 들어오고 뭐 시장에 단타를 치겠다는 분들 모두 들어오고, 결론적으로 적지 않은 유통 물량이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신규 주고 때가 들 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게 됐을 때 따라붙는 물량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온다는 거죠. 오늘 기준에서도 뭐 상한가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고요. 개장초 기준에 잘 들여다 보셨다면 좀 더 분봉 놓고 보겠습니다만, 개장초 기준에 이제 잘 들여다 보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마이너스 6%에서 돌렸을 때 뭐 시초가 기준이라든가 또 꺾여져서 올라가다가 꺾여져서 눌려 내려왔을 때 내렸던 부분과 돌려지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그 매출액 부분하고 요 부분이 있는데 요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해 놓은 게 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매출 채권 기준이고 매출 기준 재고 자산 회전율이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말고 또 죄송합니다. 어디 있으려나? 아까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제가 캡처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아서 보실 수 있다. 실적 범위는 이렇게 매출액 부분이 2020년 기준까지 1,500억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4분기까지 다 했을 때 2021년 같은 경우도 1,500억, 1,600억 정도 매출 규모만큼의 시가총액이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뭐 그렇게 기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작년 기준에 280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제한적으로 영업이익률도 뭐 제한적으로 이게 이제 뭐 특이하게 뭐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1,200억까지 3분기에 지난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 부분도 급감을 했는데 어찌됐건 2020년을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순이익이 350억이다. 요거는 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3개년도에 뭐 특례상장에다 만약에 할지라도 3개년도 기준에 좀 매출 또 순이익 좀 부풀리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영업의 수익도 있네요. 또 영업이익이 280억인데 순이익이 350억이라는 거는 영업 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이고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다.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의 2,400억 수준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19년도 순이익으로 본다면은 PER 뭐 10배 수준. 근데 작년 기준의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좀 저평가는 절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사업이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전환 전력 변환 기술 이런 부분을 이제 발전을 시켜서 전기차, 수소차, 뭐 방산 소형 전술형 통신 차량 이런 쪽의 제품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 거고 실적 부분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제 직전 연도까지는 실적을 잘 만들어 놨는데 뭐 작년 기준까지 해서 작년 그 실적은 사실 검증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흐름이고 그리고 유통 물량의 경우는 44% 기준에서 350만 주 정도 350만 주 곱하기 3만 원 하면은 1,000억이잖아요. 적지 않은 물량이 유통 물량이다.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제 시장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변동성이 확장돼 있다. 그 정도. 그러면 이곳을 이제 단기 공략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그림은 사실상 이제 개장초의 그림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교육용의 기준에서 일부 편입의 기준을 잡고 뭐 들여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개장초에 이미 시초가 이후에 꿍하고 6%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자락이 된단 말이죠. 요 고점을 넘길 때. 대략적으로 뭐 23,500원, 450원이 이제 시초가니까요. 24,450원, 23,500원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1차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으면서 뭐 캔들 패턴으로 뭐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변형, 샛별형, 또 장악형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거래량 부분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거래량이 이제 재차 또 실리는 과정, 요 기준까지
그렇게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한가 진입 이후에 유통 물량이 이제 좀 사실상 적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 풀리면서 다시 내려왔고 요자락입니다. 요자락 대비 지금 한 7% 가까이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5분봉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26%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상한가 2, 3% 수익 내겠다. 내일 상한가 가면 내일 또 갭상승 나와서 뭐 수익 내겠다. 이거는 조금 다소 무모한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이제 벌써 이미 점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이제 조금 뭐 마감 전까지 시간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제 그 기준을 좀 설정하는 게 옳고요. 요 자락에서 재차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참 기준점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 찍고 돌리다가 또 상한가 수준에서 꽝 하고 한 방에 미끄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물량을 누군가 집어 던진 거죠. 보호 예수가 걸려 있지 않는 물량을 난 뭐 차익 실현할 거야. 이 물량 뭐 한꺼번에 몇십만 주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수익 났으니까 적절하게 확 던질 거야 해서 뭐 뿌린 물량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이제 단기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5%, 10%, 20%, 30% 비중으로 갖고 갑니다.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작을 뿐더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육용 기준에서 뭐 1%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과하게 좀 눌려졌다라고 느껴지는 시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한 20%대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점을 설정을 잡아드릴 때 거래량 부분 1조 이하짜리 종목은 얼마? 15%. 그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에 뺑뺑이를 무지하게 돌리고 있어요. 800만 주짜리인데 벌써 1,400만 주 거래량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케이스에 편입 관점의 기준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최대 20% 상승까지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러면 요 종목의 20%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계산해 보면 되죠. 조금 전에 그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21%뭐 이렇게까지 곱하기 120 해주면 28,150원 정도 되겠죠. 28,150원. 이때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28,100원까지 딱 내려왔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요 자락 요 수준까지 내려오면 요 수준 정도에서는 요 수준 정도 뭐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면 어떠겠어요? 요 수준 정도에서는 가격 메릿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뭐 가격 메릿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 정도 범위에서는 로스컷 범위를 명확히 잡고 로스컷 안 잡으면 안 돼요. 명확하게 로스컷 범위를 잡고 그러고 나서 뭐 1%, 2% 정도 들어간다. 1% 들어가는 건 한 번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고 2% 들어가겠다는 거는 두 번 한 번 분할 매수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요 21,110원, 뭐 21,100원, 27,500원 요 정도 범위에 흘러내려왔을 때 그때는 거래량은 무시합니다. 거래는 이미 뭐 뺑뺑이 돌려서 비이성적으로 머니게임에서 흘러가 있고 거래량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내려왔을 때 일단은 돌린다의 관점을 잡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접근 범위. 그리고 혹은 내려와서 돌려서 요자락 대비 뭐 예를 들면 1, 2% 변동을 위로 줄 때 그때 이제 따라붙는 그 정도의 수준 전략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볼 수 있는 거는 5분봉뿐이 없어요. 1분봉, 5분봉. 1봉은 뭐 오늘 첫 거래일인데.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공정공시 보시는 것처럼 공정공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실적 부분은 지금 뭐 믿을 수 있는 검증이 된 건지 아니면 성장성 우위를 놓고 보는 건지 그리고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이 부분을 계속 잡아 끌어줄 수 있을런지 이런 걸 다 모색하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문자를 우리는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조금 전에 그 기준점 잡아드린 그 정도 범위라면은 문자를 내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이거 어떻게 사요? 말아요? 문자 나가면 그때 매매하시면 돼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야
오늘 이제 그 사실상 그 신규주를 오늘 등록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장중에 좀 들여다본 건데 뭐 신규주를 미리 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첫 번째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그리고 늦게라도 기준점 설정하셨던 분들의 기준이라면 딱 요 자락이죠. 요 자락에서 뭐 20% 수준까지 눌려졌으니까 그 자락에서 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여다볼 때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추세적인 매매를 하겠다. 아, 얘 분명히 건들 거야.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막말로 뭐 방 안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 혹은 한 분이 그냥 막 사버리면은 오히려 주요 주주가 될 정도로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토엔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엔도 결국은 거래가 급격히 어느 날 갑자기 급격히 줄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래가 비이성적인 말 같지도 않은 거래가 터졌었다라는 거고, 이날 27일 날 800만 주 터진 날 딱 얘기했죠. 이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봅니다. 끝. 농담이 아니라 정확하게 방송에서도 케이블 TV에서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8일 날 300만 주더니 거래가 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거래량 실리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응? 시가총액 뭐 2천억 이하니까 좀 만져줄 것 같고 절대 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5% 싸버리면 지분 신고해버려야 되는데. 응? 한 100억은 사줘야 그래도 6, 70만 주 사줘야 변동이 나오겠죠. 근데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전부 매물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바로 매물벽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예? 그리고 이 매물벽도 뺑뺑이를 돌려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요 밑에 무슨 뭐 이게 매물인 것 같아? 뺑뺑이 돌려 위에도 다 털어버린 거를. 그래서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은 전부 위에서 깔려 있는 거예요. 요걸 매물벽이라는 겁니다. 대형주들처럼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대주 지분 빼고 나면 개인들에게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개인들 지분이 뭐 7% 미만 이런 종목이 매물벽이 어디 있어? 응?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시가총액이 작다고 누군가 건드려줄 거야는 절대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신규주기 때문에 한번 좀 들여다보는데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지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지 그렇게 봤을 때 저평가는 아니다. 공모가격 수준이 딱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000원이. 그리고 나서 머니게임을 진행하는데 내일부터도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오늘 거래량의 최소 50% 정도만 유지가 돼도 그럼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그냥 하루살이. 그게 바로 뭐 K옥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K옥션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첫날 상한가 들어갈 때 기준하고 그리고 둘째 날 근데 요날 좀 거래가 있었네요. 희한하게도 600만 주. 근데 제한적입니다. 이날 이제 뭐 상한가를 일찍 문 닫아서의 기준이고 그 다음날 빠지고 거래량이 있었어도 들어올리질 못하죠. 거래대금도 사실상은 신규 주식은 제한적이었고 그 다음 어떻게 돼? 거래 급격히 감소하죠. 급격히 100만 주가 안 나와요. 안 돼요. 시가총액 3천억 분이 안 되는데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거 대박 날 거야. 이거 뭐 상한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생각하셨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스코넥 같은 경우도 다시 들여다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요 종목부터 이지트로닉스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코넷 다시 또 어떤 업체인지를 잘라서 볼게요. 매직 계산기 부분 5분봉하고 매직 계산기 부분을 올려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대비 저점 대비가 아니라 이제 20% 등락 범위까지는 뭐 최대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377330.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면 이제 혼날 수 있는 게 아니 지금 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나쁜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최저점 기준에서 편입이 안 됐다 할지라도 23,450원 시초가 넘길 때 기준, 그 정도 기준점에서는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위치, 그죠? 오토엔을 한번 수익을 잡아내셨던 분들이라면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무조건 들어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초가를 넘겨? 그래? 그런 정도 수준의 기준에서
그래서 저가와 이제 고가의 기준에 3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지점을 설정하기보다는 시가로 잡아도 충분합니다. 30% 등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100원, 27,000원 그 정도 범위에서 27,000원까지 밀리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저점 편입이 잘 되신 분들이라면 1.5, 3% 기준. 우리는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한다 안 한다.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을 한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야만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56분 기준에서의 매직 계산기 기준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텍스 전략까지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20%까지 최대 따라 붙는다라는 전략 잡아드린 게 요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부분 50% 이상, 그리고 이길 기준에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런 기준만 명확히 지키시면은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눌려라 밀려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 찍고 눌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여간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매매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로만 그렇게만 들여다보세요. 아시겠죠? 자료들 한꺼번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연에 임박돼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강연에 이제 뭐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강연에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VVIP 회원님들 좀 예약하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추가적으로 계시는데 원체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오늘 중으로는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주셔야 돼요. 예약하신 분들의 기존에 이제 결제하신 분들이 뭐 다 오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저 직원분들은 예약하신 분들 전화를 드려서 오늘 중으로 이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주셔야 호텔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최종 윤곽을 잡고 행사 대처를 하니까요. 뭐 팜플렛이나 뭐 이런 걸 다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도저히 안 돼서 연기를 한다, 연기 가능성 없는데 만약에라도 연기를 하게 된다 하면은 또 공지 별도로 또 저희도 해드려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요 밑에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직장 문자반보다는 이제 라이브 방송 쪽의 기준으로 VVIP 회원으로 오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